친구들과 사진을 찍거나 간식을 나눠 먹느라 분주한 수학여행 버스 안. 그런데 차창밖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열을 정비하며 마치 특수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군인들의 모습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고 버스는 이제 어두운 터널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두가 잠들어버린 버스 안에서 혼자 깨어난 주인공 나나하라는 몸을 일으켜보려 하지만 방독면을 쓴 여자가 다가오더니 뚝배기를 잠시 후 교실에 모인 아이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교탁위에 걸터 앉아있던 담임이 갑자기 제자에게 칼을 던지고 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데스게임 장르의 시조새 배틀로얄입니다. 한동안 패닉에 빠진 아이들 앞에 무장병력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나는 한 사람, 바로 1학년 담임이었던 기타노입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설명하려 담임인 기타노가 칠판으로 돌아서자 갑자기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자 분필을 던져버리는 기타노. 아이들은 참지 않고 바로 담임의 면전에 대고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태도나 표정에 묘한 멸시와 조롱, 비웃음이 섞여 있는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전 기타노는 노부라는 아이가 들고 있던 칼에 팔을 찔려서 다치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수도가로 다가가 피를 씻어내곤 다음날 학교를 그만두었죠. 기타노의 이런 행동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칼에 찔린다 해도 화조차 내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그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기타노는 이 배틀로얄 게임에 선정된 3학년 B반의 담임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교사를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지내는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개인적인 자존감 회복의 차원에서라도 말이죠. 그는 강한 신념으로 똘똘 뭉쳐 살인게임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배틀로얄은 바로 합법적인 살인게임이고요. 이 극단적인 법이 통과된 배경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설정된 일본 사회는 실업률이 무려 15%, 그래서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의 80만 명이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급증하는 소년 범죄로 인해서 어른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 결과 아이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세기 교육개혁법, 줄여서 배틀로얄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배틀로얄법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가운데 매년 한 반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무인도에 보내고 일정한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중 한 가지씩을 나누어주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법률이죠.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자 기타노는 이미 피범벅이 된 원래 이 3학년 반을 맡았던 담임의 시체를 아이들 앞에 보여주며 이건 장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못 박아둡니다. 그리곤 기타노가 TV를 틀자 상큼한 밀리터리 룩을 한 여자가 배틀로얄의 룰을 설명해주죠. 밝은 표정과 과장된 제스처로 설명을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듣고 있으면 끔찍한 아이러니가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는 완전한 방수로 절대 목에서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금지구역에 가면 경고음을 내며 폭발할 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내용을 듣고 기겁한 노부가 패닉에 빠지고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 기타노는 노부의 목을 향해 리모컨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잠시 후 노부는 즉사합니다. 반칙이라는 것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앞으로 3일간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남을 때까지 배틀로얄은 계속됩니다. 한 명 이상이 3일 이상 살아남게 되면 목걸이 센서가 자동으로 폭파되고 해당 게임의 우승자는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매일 새롭게 발표되는 금지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걸이 센서는 자동으로 폭파하게 됩니다. 영상이 끝나자 약간의 음식과 랜덤한 무기가 들어있는 군장이 아이들에게 배급되고 하나 둘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포입니다.
일본 사회의 다양한 병리적인 현상을 데스게임으로 은유한 영화 배틀로얄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시야가 한층 넓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틀로얄의 남은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군장을 메고 교실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겐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죽을 게 확실한 피지컬과 멘탈이 바스라져 버린 아이들은 자살을 선택하거나 보잘것없는 랜덤 무기를 뽑은 운 나쁜 아이들은 총같이 강력한 무기를 뽑은 아이에게 맞아 죽기도 하죠. 지옥 같은 첫날 밤을 보낸 후 맞이한 아침, 학교에서 친숙하게 듣던 음악과 함께 기타노가 사망자 리스트를 방송합니다. 첫날 밤에만 무려 14명이 죽게 되죠. 주인공 나나하라는 절친이었던 노부가 짝사랑했던 노리코를 끝까지 지켜서 이 섬으로부터 탈출하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주인공 나나하라는 사실 기구한 운명을 가진 아이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가출하고 중학교 입학식을 하고 온 날 아버지가 눈앞에서 목을 매 죽은, 그래서 이도저도 정붙일 곳 없이 소년보호소에서 만나게 된 친구 노부와의 추억이 그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절친이었던 노부가 기타노의 리모컨 한 방으로 목이 날아가 버린 이 상황, 그래서 나나하라는 결심하죠. 노부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노부가 짝사랑했던 노리코와 반드시 이 섬을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나나하라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배틀로얄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는 두 명의 정한호 학생이 있죠. 카와다 쇼고와 키리야마 카즈오가 그 두 명입니다. 한눈에 봐도 강해 보이는 두 전학생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기타노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카즈오와 쇼고는 이전에 열렸던 배틀로얄의 생존자입니다. 결국 다들 죽고 죽이는 와중에 최후의 4인만 남게 되고요. 최강의 전학생 둘이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 카즈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은 기타노를 찾아가게 되죠. 기타노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은 후 나나하라의 총을 맞고 쓰러지고 마침 전화를 한 버릇없는 딸에게 훈계를 한 다음 노리코가 만든 쿠키의 마지막 한 조각을 씹으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카즈오와 노리코, 나나하라. 하지만 이미 쇼고와의 진검승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던 카즈오는 육지로 향하던 배 위에서 여친이 죽어가며 남겼던 미소의 의미를 깨달으며 자신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배틀로얄의 룰을 깨버린 두 명의 생존자 나나하라와 노리코는 지명수배자가 되어 도쿄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지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죠. 데스게임 장르의 엄청난 팬이 아니라면 사실 배틀로얄 자체의 영화적인 재미는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 죽기도 바쁜데 짝사랑했던 거 고백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들어가는 진짜 오글거리는 나레이션 자막들, 이런 일본 영화 특유의 감성 때문에 익숙해지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은유로서 배틀로얄은 상당히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교사, 어른의 권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특히 배틀로얄이 만들어진 2000년은 일본의 사회적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지금도 일본은 부유한 나라이긴 하지만 장기 침체에 빠져있죠. 하지만 1970년대의 일본은 지금보다는 훨씬 파워풀한,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적 호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도쿄의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 국토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 가치가 있었고요. 회사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면접만 보러 와도 20만 원씩 교통비를 턱턱 내주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90년대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었고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던 어른들 역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강력 사건들이 연이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가장 유명한 사건이 고베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1997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까 14살
중학생인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죽인 아이의 머리를 학교 정문 앞에 걸어놓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 고베 사건 3년 후 배틀로얄이 나온 걸 감안하면 왠지 저런 법을 통과시킨다 해도 당시의 일본 분위기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들고 있듯이 말이죠. 여러모로 레전드였던 영화 배틀로얄이었습니다.